5월 14일 오후 1시를 막 넘긴 시간입니다. 저는 12일 선거운동이 개시된 이래에 1, 2 두 차례에 걸쳐서 저의 유튜브의 이 주제를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체제 전쟁이다 하는 주제를 달고 두 차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오늘은 이게 체제 전쟁은 체제 전쟁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 기왕에 선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늦게 김문수 후보가 선출돼 가지고 결국은 두 후보의 대결로 좁혀진 이런 국면에서는 결국 어느 후보를 선택하느냐 하는 그 기준이 물론 자유민주 세력을 수호하겠다는 쪽이냐 아니면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상권 분리도 깨고 그래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을 뽑느냐 하는 것으로 추격되지만은 다시 더 추격해보면 어느 후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어느 후보가 진정한 참말을 하고 있느냐. 거짓말과 참말, 위선과 진실의 대결로 지금 점차 축소돼 가고 있습니다. 국가원수는 이 헌법에 규정하기를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영토의 수호,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인과는 다른 그 인성에 있어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라든지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고 국가원수로서 그 말의 진실성에 의문을 갖게 되면 그의 국정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종당에는 결국 두 후보가 어느 쪽이 헌법 수호 쪽이냐, 좀 더 좁혀서 다시 말하면 어느 쪽이 참말을 하고 있고 어느 쪽이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될 것이다. 우선 이렇게 먼저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오후 1시를 넘겼는데 오늘 오전에 아마 10시경으로 추정됩니다만은 국회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원회에 3가지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 통과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본회의에 상정한 상태로 두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시킬 3가지 법안이 1.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 2. 법원조직법을 개정해가지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3.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심리 대상이 되도록 결국은 사심제로 운영하겠다. 이런 법안을 상정해 놓고 그건 반드시 아마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통과시킬 것입니다. 지금 통과시키면 결국은 2주 후 권한대행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테니까 아마 그것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법안은 결정적으로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송두리째 둘러엎는 것이다. 우선 대법관 30명을 증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 전서부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대법원 외에 1심, 2심을 거쳐 3심에 올라오는 사건 어느 정도 규모 형사사건은 양형의 기준에 와가지고 이게 상고법원을 별도로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고법원은 그 권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최고법원이 10명 미만, 일본도 거의 우리나라와 숫자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걸 30명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대폭 충원해 버리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것은 이 법원 조직의 근간을 흔들리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대법원의 종국 판결에 대해서 다시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이게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치게 된 실제로 4심제 이게 속이 너무 다 빤히 보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9명이 거의 이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민주당 이재명에게 장악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예를 들자면 이재명의 2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됐다. 유죄 취지로 환송됐다. 그럼 고등법원이 필연적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시 대법원에 와서 이걸 그대로 고등법원의 유죄를 인정하는 상고기각을 하게 되면 이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다시 이걸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연 그 절차가 그렇게 이행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가능성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취임 전까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다면 취임과 동시에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할수록 낯간지럽고 얄밉고 아주 잔인한 게 단 중단이 된다. 그러나 무죄가 예정된 사건의 재판은 진행해도 된다. 판사들 보고 이게 이재명 사건 다 무죄다. 다 무죄가 될 수 있는 것만 재판을 진행해라. 뭐 예를 들자면 성남 FC 사건,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위정교사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중단되는데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면 진행하라. 이건 폭거입니다. 폭거. 사법부 법관들을 완전히 강압적으로 협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세 가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린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4심제로 이걸 다시 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법권 남용, 대선 개입의 혐의로 특검을 발동하겠다. 이 세 가지 법안을 발의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과정이 그것이 민주당의 이재명과 강경파에서 주도되는 것인데 이게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속한 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이 세 가지 사법부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법안을 발의한 강경파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외부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발언과 표결 범위 안에 법안 발의도 들어갈 수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헌법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최고위원회의나 당원 집회 등을 통해 갖고 이미 예고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커트시켜야 됩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가지고 이게 대법원을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4심제로 이게 변형시켜야 되겠다. 이걸 국회 회의장이 아닌 데서 이걸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제한적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의 한 발언과 표결에 제한적입니다. 그것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발언도 헌법의 명백한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에 대해서까지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경험했던.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의, 당원회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법안으로 사법부를 파괴하겠다고 이렇게 발언한 것은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나서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 대법원장 특검 법안
이거 발의는 대법원장 조희대 개인에 대한 협박죄입니다. 협박죄. 그러니까 형법으로 따지면 참 이런 대목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변호사라고 해갖고 뭐 무슨 법에 이렇게 걸린다 뭐 이걸 고발해야 된다 이 말 하기가 참 싫은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얘기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협박 폭행하는 경우에 조희대를 협박 폭행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조치에 대해서 협박성을 위축되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그 내용이 협박을 느낄 만한 상식적 기준이라면 그게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이. 근데 이게 그냥 협박죄가 그냥 단순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특수 공무집행방해. 이재명과 강경파 일당들이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직무를 집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5월 1일 판결이 대선 개입이고 어딘가 결탁됐다. 이게 범죄 행위다. 이렇게 하는 것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오늘 오전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까 국민의힘당 107명 의원들이 바쁠 겁니다. 각 지역에도 흩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이걸 따지는 것도 선거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폭거를 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이걸 발의한 거거든. 국회의원 이재명과 강경파인 국회의원들이 이 사법부 파괴 행위를 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이게 온 대맹천지에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면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이러이러하게 처벌법에 걸리고 이건 사법부 파괴 행위다 하는 걸 국민들에게 이 소상히 알려야 된대요. 그게 선거운동 아니냐 이거. 아까 모두에 돌아가가지고 이 파괴 행위는 결국 현행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의 송이고 국민의힘당은 과거에 잘못도 있고 하지만은 적어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부터는 우리가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 질서를 철저히 지키겠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입장이라면 이거 다투고 싸워야지.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과 참말의 대결에 있어서 이 사법부 파괴 이 일련의 행위는 통틀면 이게 거짓말이거든. 위선이거든.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참말을 얘기해. 이걸 봉쇄하는 것이 진정한 것이다. 그것이 김문수 후보를 띄우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오늘 오후라도 제가 말하는 이걸 참고로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체제 경쟁이냐 아니냐, 어떤 후보가 참말을 하고 어떤 후보가 거짓말을 하느냐, 결국 이것을 판별해가지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표심으로 반영해가지고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는 책임은 결국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